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발칙한 이준석 대표, 영업비밀. 이준석 대표는 영업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는 이준석 대표가 탈당해서 창당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초집중해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으로 빠찌를 다느냐 안 다느냐, 창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국민의 정당에 머물러 있느냐, 국민의힘에 머물러 있느냐 안 있느냐,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정치판을 갈아엎을 만한 능력의 소유자다. 갈아엎을 만한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 방법도 가지고 있고 추진력, 실행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빠찌를 다느냐, 민주당에 빠찌를 다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를 근본적으로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과 이론과 행동력과 가치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이준석 대표를 발칙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준석 가진 영업비밀은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기도 했다. 즉 전당대회를 3천만 원에 치르고 본인이 당대표가 됐고요. 그동안의 고비용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깨부순 겁니다. 정치는 돈이 많은 사람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이 고질적인 비용을 깨부순 겁니다. 그리고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당선하는데 당시에 당대표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 대한민국이 무너질 뻔했던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구해냈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 오세훈 시장, 그 전이죠.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를 성공으로 이끌었고요. 홍보단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입으로 입만 떠드는 게 아니라 입만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을 큼직큼직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꼰대 보수들은 4번을 떨어졌다고 이걸 조롱하고 있습니다. 못나 빠진 어른들의 작태이죠. 왜 그렇게 아부해서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에게 아부 떨어서 빠찌 한번 어떻게 붙여보겠다고 아부 떠는 유튜버들, 정치평론가들, 제가 보기에는 꼴값 떠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 내가 정치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가 싸가지 없다는 얘기 정도 듣는 거 일도 아니다. 문제도 아니다. 얼마든지 나를 씹어라. 그렇지만 니네들이 씹는 그 태도에 나는 참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가 먼저 그들을 씹고 비판한 적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비난을 가해오면 거기에 맞대응한 겁니다. 맞대응하는 게 왜 나쁩니까? 말대답하는 게 왜 나쁩니까? 틀린 말에는 말대답을 해야죠. 이걸 가지고 싸가지 없다 그럽니다. 꼴값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준석에게 싸가지 없다고 비판하는 그 자체가 꼰대질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칙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행복으로 알아야죠. 행운으로 알아야죠. 이준석 대표 12월 말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의 변화가 없다면 나는 탈당한다 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내가 국민의힘에다가 겁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보여주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창당 준비를 하는 첫 번째 단계로 연락망을 만들기 위해서 구글 플랫폼을 통해서 연락망에 내가 하는 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지하는 분들은 연락망을 만들어달라, 동참해달라고 했더니 3만 명 넘게 동참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한 8,000명, 경기 지역에서 한 8,000명 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한 16,000명 정도가 벌써 참여하고 있습니다. 19일 기준입니다. 꼰대 방식의 조직 구성은 하지 않겠다. 고비용의 조직 구성은 하지 않겠다. 이 고비용 정치 구조를 깨보겠다. 그런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3만 명 넘게 이미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창당 발기인이나 정당으로 바로 가는 그런 명단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영업 비밀을 다 노출하지 않고 1단계만 지금 살짝 보여줬는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는 갈 때까지 간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관광버스 920대 좀 모아봅시다. 즉 윤핵관의 핵심의 핵심 장제원 의원이 92대의 버스로 4,200명을 모집한 것을 비꼬면서 920대 10배 모아보자. 당신은 10대 그 돈 들여서 4,200명을 몰이했지만 나는 돈 안 들고 그 10배 42,000명을 모아보겠다. 벌써 그 비슷하게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무서운 사람입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가 얘기했지만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비판하죠. 두렵기 때문에 비판한 것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라이벌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 건강한 경쟁 관계를 저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쟁자는 늘 있어야 됩니다. 마라톤에도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됩니다. 건전한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킵니다. 이 두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준석 대표, 한동훈 장관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극지 않은 로또 복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로또 복권에서 얼마짜리가 복권에 당첨될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생각이 고든 정치인들이 이 보수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얼마나 희망적인 일입니까? 저 좌파 무엇인가를 창조할지는 모르고 소비만 할 줄 알고 만들어 놓은 결과물도 망가뜨릴 줄밖에 모르는 저 좌파들에게는 이준석 씨나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이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 국회의원 하나 빠지 달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이준석 대표를 분석하는 그 패널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은 꼴값을 하고 있다. 일도 모르면서 나와서 주둥이를 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을 정치권에 이끌어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음에도 탄핵은 잊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념의 강을 건너야 된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주로 같이 뜻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 좌파의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우파 사람들은 어디 안 갑니다.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
천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념의 강을 건너서 다 같이 옳은 것의 뜻을 모으는, 바른 정치의 뜻을 모으는 그러한 판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발칙한 이준석의 영업비밀입니다.